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괴담을 마저 읽어볼 건데, 괴담 안에 있는 가짜 기차라는 내용이고요. 도시 전설로 분류되는 내용입니다. 가짜 기차. 일본에서 근대 초기에 널리 퍼졌던 도시 전설 중 하나.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는 영국 기술자를 초빙하여 철도를 한창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기차가 전혀 없어야 할 곳에서 뜬금없이 기차가 튀어나온다는 식의 이야기가 퍼졌다. 어떤 식의 이야기에서는 밤중에 한 증기기관차가 선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반대쪽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차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가 하면, 어느 날에는 느닷없이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차가 보여서 충돌했는데 충돌한 반대편의 기차는 보이지 않고 이쪽의 기차는 멀쩡했다. 그리고 다음날 기차가 충돌한 장소에는 기차가 치여 죽은 너구리 한 마리의 사체만이 발견되어 너구리가 기차로 변신했다가 기차에 치여 죽은 게 아닐까라는 식의 이야기가 퍼졌다. 아마도 처음으로 도입된 기차에 대한 신기함과 두려움이 전래에 변신하는 너구리나 여우의 이야기와 결합해서 생겨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도쿄의 모 절에는 기차로 변신해서 사람을 홀리다가 진짜 기차에 치여 죽은 너구리를 묻어주었다는 장소가 실제로 전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초기 기차에 대한 반감이 다소 있었다. 철도를 놓기 위해 대대로 농사를 짓던 논밭을 매립하거나 최악의 경우 선산, 조상들의 묘지가 있는 산을 가로지르는 등의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였던 당시 일본에서도 비슷한 감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JR 도카이는 매년 4월마다 가짜 기차 목격담이 많았던 자사 관할 구역에서 너구리를 신으로 기리는 행사를 연다. 창작물에서 개개개의 키타로에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고양이가 덤프트럭으로 변신해 사고를 내고 다닌다는 식의 이야기로 어레인지되어 나오기도 한다. 유정천 가족의 등장인물 중 한때 노면 전차로 변신하여 교토 길거리를 활주했던 적이 있던 너구리가 있다. 작품 내 시간축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개구리의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현실에서 수도권 전철 4호선 사당역에 있다. 분명히 LCD 전광판에 남태령역 쪽에서 오는 당고개역 방향 열차가 없는데 갑자기 전광판에 열차가 나타나고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아무도 타지 않는 당고개행 열차가 들어오는 것. 이는 4호선 하행 열차의 절반이 종착역인 오이도역까지 가지 않고 사당역에서 회차해서 다시 당고개역 방향 상행 열차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4호선 사당착발 열차의 존재는 너무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서 별로 신경 쓰는 사람은 없다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앉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수도권 전철 5호선 강동역에도 자주 출몰한다. LCD 전광판에는 역에 접근 중인 열차가 없는데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오더니 열차에 사람이 꽉 차서 달리는 퇴근길임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한 명도 타지 않은 열차가 들어온다. 심지어 강동역은 종착역도 아닌데 기지에서 막 나온 것처럼 사람이 없는 열차가 들어오는 것이다. 강동역에서 처음 가본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놀라겠지만, 사실 강동역과 천호역 사이에 주박해 있는 열차가 들어오는 것이다. 강동역에서는 상일 동행과 마천행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양 구간에서 8에서 12분 간격으로 배차가 나는데, 사람들이 붐비는 퇴근 시간에는 비는 시간대에 열차를 넣어 강동역발 마천행으로 굴리는 것이다. 사실 수도권 전철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다른 도시철도나 일본, 중국, 북미, 유럽 등 여러 도시 광역철도에서 중간 종착은 일상화된 것이므로 그렇게 크게 놀란 일은 아니긴 하다. 그림자 성형.
말 그대로 소환한 그림자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몸을 성형하는 일종의 도시전설이자 강령술이다. 분신사바 나홀로 숨바꼭질처럼 메이저하진 않으나 일본에서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강령술 중 하나라고 한다. 성공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준비물은 라이터 또는 성냥, 양초 4개이다. 실행하는 방법은 새벽 3시에서 4시경 밀폐된 공간에 들어가 그곳에서 양초 4개를 나란히 놓고 불을 붙인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림자가 비칠 수 있게끔 서로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서 그림자님, 저에게 빛을 주소서 라고 주문을 웬다. 이때 그림자가 자신의 옆에 서게 되면 성공한 것이다. 그림자가 자신의 옆에 서면 그림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신체의 일부분을 어떻게 고쳐달라고 정확히 똑부러지게 말한다. 끝내는 방법도 간단한데 위식을 끝내고 싶다면 그림자에게 정중하게 그림자님, 이제 다시 제 몸으로 돌아와 주세요 라고 말한 후 그림자가 없어지면 촛불을 모두 끄고 양초를 치우면 된다. 주의사항은 다리를 얇게 해달라고 하거나 다리를 예뻐지게 해주라고 하면 다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 눈을 작게 해달라고 하면 눈이 없어질 수도 있다. 또는 오히려 눈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한다.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정말 사진처럼 납작해질 수 있다고 한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가 아니면 효과가 없다. 자신의 신체 중 예민한 부위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한다. 말하는 목. 유명한 괴담. 한국에 출판된 괴담집 효시인 공포특급 1권에도 실려있다. 일본의 사이가 좋았던 한 자매가 있었다. 하지만 언니는 동생이 항상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귀여움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언제나 열등감에 젖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는 2명이서 같이 전차를 타고 오사카로 여행을 떠났다. 전차 안에서 언니는 동생을 보고 밖으로 바라보라면서 목을 내밀게 했고 다리 위로 건너던 도중 전신주에 걸린 동생은 그대로 목이 잘려서 죽고 말았다. 몇 년 후 박물관에 바다에서 발견된 말하는 목이 전시된다. 그 목은 무엇을 물어보던지 오사카, 오사카 하고 대답할 뿐이었다. 목이 말한다는 것이 신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을 보러 갔고 거기에는 그 언니도 있었다. 동생에 대한 걸 잊어버리고 모두에게 귀여움을 받던 언니는 물에 퉁퉁 부른 목을 알아보지 못하고 목에게 말을 걸었다. 넌 어디서 왔니? 오사카. 넌 왜 죽었니? 오사카. 넌 누가 죽였니? 그건 바로 너야. 공포특급에 실린 내용은 언니와 동생의 이름은 요코시로, 요코하마로 되어 있으며 언니가 동생을 살해한 뒤 목을 잘라 케이크 상자에 넣어버렸다가 낚시꾼에게 발견되어 박물관에 전시되는 이야기이다. 동생의 목이 말하는 말도 요코하마. 공포특급의 저작자가 일본 문화에 무지했는지 장명이 매우 이상하다. 요코시로의 요코는 여성인명, 시로는 남성인명이다. 한국식으로 치환하자면 김영희철수 같은 괴상한 이름. 다만 요코시로라는 성은 있을 수 있다. 요코하마는 일본에 있는 지명 이름이다. 만약 둘 다 실존하는 이름이라면 훌륭한 DQN 네임. 게다가 요코하마는 오사카가 아니라 가나가와 현에 있다. 작중의 반전을 쉽게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일본의 흔한 여자 이름인 요코와 지명 요코하마의 발음의 유사성을 노리고 이런 장명을 한 것으로 유추되지만 역시 인명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수가 느껴지는 이름들이다. 현실적으로 따지자면 물에 불어터지고 썩고 물고기 밥이 되었을 상태에서도 말을 할 수 있는 목이면
박물관이 아니라 위학연구원에 넘겨져 연구 대상이 되었겠지만 괴담이니 신경 쓰지 말자. 괴담의 포인트는 대화하듯이 속삭이면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바로 너야 하면서 소리치는 동시에 듣고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거나 갑자기 밀치는 것이 포인트. 다리 없는 귀신과 비슷하며 역시나 소리친 다음 깜짝 놀란 사람에게 가격당할 수 있다. 자매에서 쌍둥이로 바뀌어 동생을 살해한 뒤 자기가 동생인 것처럼 생활을 하다 걸린다는 스토리도 있고, 전시된 곳이 박물관이 아닌 수족관이며 살해된 여자가 놀란 뒤 상어수조에 빠진다는 얘기도 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원한은 두고두고 남으니 남에게 원한 살짓 하지 말라는 것이다. 비슷한 이야기로는 이런 것도 있다. 옛날에 어느 부부가 딸을 낳았다. 이 딸은 평소에 엄마에게 엄마, 나 예뻐? 라고 묻는 습관이 있었다. 맨 처음에는 그래 예뻐 라고 선뜻 대답해주던 엄마였지만 딸이 수십 번, 수백 번을 똑같은 질문을 하자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딸이 함께 손을 잡고 가족 등산을 하러 갔다. 힘든 등산을 마치고 산 정상에서 겨우 한숨 돌리고 있었던 엄마에게 다가와 딸이 또 엄마 나 예뻐? 라고 물었다. 그 순간 너무나도 화가 난 엄마는 홧김에 딸을 밀쳐버렸고 딸은 그 자리에서 추락사였다. 딸이 죽고 나서도 수년 후 엄마는 또 딸을 낳았다. 그런데 둘째 딸도 엄마 나 예뻐?가 말버릇이었다. 엄마는 첫째 딸이 생각나 섬찟했지만 어린아이들이 흔히 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그러려니 넘겼다. 딸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다시 가족 등산을 하러 나갔을 때 둘째 딸이 엄마에게 다시 물었다. 엄마 나 예뻐? 엄마가 그래 예뻐 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딸이 정색하며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나 왜 밀었어? 비슷한 이야기로는 모르는 여자와 채팅하는데 그 여자가 갑자기 난 네 엄마나 아빠가 예전에 뺑소니로 죽인 여자야. 네 부모님이 증거를 없애려고 나를 강가에다 던졌지 라고 하자 주인공은 구라칠 이러자 여자가 네 밑을 봐봐 라고 해서 봤더니 여자의 시체가 물에 퉁퉁 부른 채로 있었다는 괴담도 존재한다. 고정 개그 프로그램 귀곡산장에서도 나왔다. 이 괴담은 그저 괴담일 뿐이긴 하지만 창밖에 고개를 내밀다가 전신주에 참수당한 일은 실제로 많으니 하지 말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나무위키 한번 읽어봤는데요. 다음에는 더 잘 읽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